오늘은 제가 이제 비밸브 재건술이라고 하는 술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밸브 재건술이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비밸브를 재건하는 이제 술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비밸브라고 하면 코에 이제 공기가 통하는 통로 중에서 가장 비강내의 좁은 부위를 비밸브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바깥에 있는 비밸브인 외비밸브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비밸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비밸브든 외비밸브든 이제 협착이 되거나 좁아져서 이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코막힘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는데, 이제 비중격 교정술이라든지 다른 술식에 의해서 이런 코막힘들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비밸브가 이제 좁아져 있는 부위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비밸브 재건술을 통해서 코막힘 증상들을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술식이 되겠습니다. 비밸브 재건술은 결국 코막힘을 해결하기 위한 술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코막힘이 이제 많이 심하셔서 이제 내원을 했을 때 CT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코막힘의 원인이 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T를 통해서 이제 비밸브에 해당되는 부위 이제 각도를 재서 그 각도상에서 얼마만큼 좁아져 있는지 판단을 하게 되고요. 좁아져 있다고 무조건 비밸브 재건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술식을 통해서 이제 코막힘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수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이제 비밸브 재건술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케이스는 이제 평상시에 코막힘, 콧물, 흔히 말하는 비염이라든지 축농증 증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제 평상시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 하셨던 그런 분이 이제 내원하신 케이스가 되겠고요. 코가 불편해서 내원하셨을 때 이제 CT상에서 부비동염, 흔히 저희가 축농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해서 코막힘이 확인이 됐던, 그리고 비밸브도 좀 협착이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처음 내원을 하셨을 때는 이제 이런 기능적인 불편함 때문에 내원을 하셨고, 이제 외형적인 부분, 미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분이시고요.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어떤 치료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상담을 하던 와중에 이분의 이제 아내분께서 이왕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외형적인 부분들도 좀 개선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같이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미용적인 부분까지 상담을 진행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이 뼈가 이제 튀어나와 있어서 매부리코 형태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코끝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코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형태의 코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교정을 하게 되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환자분께서 더 원하셨던 거는 좀 자연스러운 코, 이렇게 너무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코를 가지고 싶다라고 요청하셨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튀어나와 있는 매부리코가 문제가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매부리코를 깎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끝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교정을 해서 코가 좀 매끈하고 좀 더 부드럽고,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자연스럽지만 좀 부드럽게 보이는 그런 형태를 중점을 두고 술식을 하셨던 그런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좀 눈에 띄는 단점들만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인상들을 가져올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 성형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주 과도한 그런 술식들을 통해서 이제 인상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조그만한 부위들,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들, 단점들만 조금씩만 교정을 해줘도 훨씬 더 좋은 인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전에 많은 코 수술을 진행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여러 번의 수술들을 통해서 이제 그 수술로 인한 부작용들, 그리고 뭐 외형적인 불만족들을 이제 한꺼번에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술을 통해서 귀연골이라든지 비중격 연골이라든지 가지고 있던 그런 쓸 수 있는 연골들을 많이 다 써버렸던 그런 분이 되시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 이제 코가 쪼그라들면서 말려 올라가서 코가 이제 들려 보이는 들창코 형태의 코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결국은 이제 코가 들려 보이는 들창코 형태를 교정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시고, 이왕 이제 수술을 한다면 좀 더 자기 자신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이제 많이 바뀌고 싶다,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제 이전에 수술로 인해서 코가 많이 쪼그라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만큼 피부를 늘려서 코를 길게 만들 수 있을 건지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었고요. 받치고 있는 구조가 튼튼해야지 결국은 코도 이제 형태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끝에 있는 그 구조물들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자가 늑연고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보강을 많이 했고, 피부를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려서 이제 코 형태를 잡았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환자분도 원하셨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거는 구멍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봤을 때 저희가 코가 들려 보이면 사실 아무리 코가 이쁜 모양을 가지다 하더라도 사실 콧구멍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 수술을 할 때 이제 중점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단점이 부각되지 않는 그런 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태를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도 어떤 특이한 안 좋은 부위가 이제 자꾸 눈에 띈다고 하면 그것들이 이제 부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들린 코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던 분이시고,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런 단점들이 좀 많이 보강이 되면서 전체적인 코 모양도 만족스러운 상태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는 불만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이면서도 이제 미용적인 측면에서 코 성형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용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떤 개선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제 좋은 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한번 자기 코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